자, 삼성전기가 모처럼 이제 급등을 하고 있죠. 요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크게 갈 종목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데, 이 삼성전기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삼성전기에 대해서. 첫째는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첫 번째가 유리기판. 원래 MLCC 측정 세라믹 쪽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요 삼성전기인데, 지금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진출을 한다. 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아니, 삼성전기가 무슨 전고체 배터리냐? 전고체 배터리 하고 있습니다. 곧 상용화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자, 요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오늘 상승하는 것은 유리기판의 형태가 좀 강합니다. 오늘 JNTC가 곧 내년 정도에 이제 지금 시제품을 갖다가 주요 고객사들한테 이제 보냈다고 그러죠. 그래서 빠르면은 이게 유리기판이 내년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건데, 유리기판을 완성하는 업체 중에 뭐가 있습니까? SKC가 있어요. 그러니까 SKC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SKC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있는데, 그 앱솔리스라는 SKC 자회사 중에서 앱솔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하고 일본의 이비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니폰 프린팅이라는 곳하고 삼성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SKC하고 삼성전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예요. 그러면 유리기판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관건이죠. 한번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AI 시장이 최대 화두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제끼고 HBM에서 치고 날아가기까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HBM이란 게 있었죠. HBM, 그죠? HBM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D램, 우리 이제 컴퓨터 보면 D램 메모리 카드 있죠.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쌓아 올린 겁니다. 쭉 쌓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용량 컴퓨팅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런 이제 D램 하나 갖고는 컴퓨터 하나 용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도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 연산을 다 해가지고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어마어마한 이 용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D램을 쭉 수직으로 이렇게 쌓아 나간 것이 HBM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도 엔비디아의 그 시험 테스트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납품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이닉스가 10여 년 전, 10년이 넘었죠. 2010년대 초반부터 해서 엔비디아하고 이제 손잡고 이것을 이제 개발해 갖고 지금 이제 드디어 AI 시장이 개화되면서 이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요 기판이 유기기판, 즉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 기판으로 되니까 이것을 이제 수직으로 쌓다 보면 플라스틱 기판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좀 약하거든요. 이게 약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쌓아 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기판 우리 저기 저 PC라든지 뭐 라디오 뭐 이런 것들만 딱 보면 그 PCB 같은 그 기판 있지 않습니까? 녹색 그런 기판을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이제 이 계속 쌓아 나가면 전기 저항이 높아져 가지고 전기 저항이 높아져 속도가 느려져요. 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막 그 우리 컴퓨터 옆에 가면 열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컴퓨터만 한 옆에 한 세대만 놔두고 있어도 뭐 한여름 되면은 뭐 유독 거기 가면 후덥지근하지 않습니까? 이 발열이 많다고 발열이. 예? 아니 컴퓨터 한 세대만 갖다 놔도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것을 막 그 서버식으로 이렇게 잠겨놓고 위로 올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발열이 엄청 난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LG전자 이런 데가 갑자기 이제 뜨는 게 이제 냉각기, 삼성 공조 이런 게 이제 냉각기. 그러니까 열을 식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유기 기판 플라스틱 소재가 전기 저항도도 높아갖고 속도도 떨어질 뿐더러 이 발열에 약해가지고 휘어져 버려요. 물론 유리도 여러분들 유리도 이렇게 불에다가 딱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쭉 그 나중에 진짜 가열이 되면은 뭐 이게 녹아요. 유리도 그러긴 합니다만은 훨씬 강하죠. 발열에 유리 소재가 플라스틱보다. 플라스틱은 그냥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열에 엄청 약하다고. 근데 이렇게 계속 싸우다 보니까 아니 이게 지금 이게 AI 막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지금 전력 소모도 많고 발열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선 전력주가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냉각하는 업체들 삼성공조 LG전자가 올라가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구조적인 그 해결책이 못 되는구나. 물론 전력을 뭐 계속 뭐 하고 전력을 계속 공급하고 또 시켜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되겠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유리기판이라는 게 있다 이거지. 예?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그 기판이 두께를 조정하면 되니까 휘지를 않는 거예요. 어지간해 가지고는 휘지를 않는 겁니다. 휘지를 않고 또 유리기판은 플라스틱하고 틀려가지고 이 열이 전도가 되지 않아요. 아니 유리 속으로 여러분들 유리 속으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전력을 저 두꺼운 유리의 뒤에다가 이렇게 뭐 하면은 전력이 가해집니까? 안 가해지죠. 그런 그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아니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HBM 이렇게 이제 막 그 D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쌓아 나가요. 쌓아 나갈 때 이런 걸 쌓아 나갈 때 그러면 유리기판이 참 발열도 잘 되고 좋아. 발열도 이게 저 현상도 없고 휘어지지도 않고 좋아. 그러면 전류가 서로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위에 있는 놈하고 밑에 있는 놈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전류가 서로 통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통하냐? 전류가 통해야지 이게 뭐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구멍을 뚫어서 유리 사이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전류를 통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뚫는다는 거 아니야? 뚜루 글라스 바이어 해가지고 저기 요번에 보면 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뭐 기술 특허를 한 게 있어요. 그게 TGV 기술이라는 거야. TGV 기술.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유리기판 구멍 그 간단한 것 같아도 그것도 이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유리 이렇게 뭐 구멍 뚫어 가지고 뭐 연결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메모리 D램 이렇게 쭉 수직으로 연결해 갖고 전류 통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을 이제 하이닉스가 그렇게 고생해 가지고 이렇게 HBM이라고 이제
용어를 그렇게 쓴 거지. 그렇게 이제 그 삼성전자가 그것을 못 따라가 가지고 지금 뭐 뒤쳐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유리 기판에 구멍을 뚫어줘야 돼. 그게 TGV 기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기술을 바로 누가 갖고 있어요? 요번에 그 특허를 낸 램 테크놀로지라고. 그러니까 램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투자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 TGV 공정을 위한 그 구멍을 뚫는데 이제 구멍을 뚫을 때 구멍을 뚫는 장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회사가 필옵틱스야. 그러니까 그 구멍을 뚫는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가 필옵틱스인데 생각을 해봐요. 필옵틱스야. 근데 그 기술을 활용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특허까지 냈어. 그러면 뭐가 더 투자 가치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가 더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재무 상태를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한번 놓고 보라고. 램 테크놀로지잖아. 그러니까 구멍 뚫는 기술을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현시키는 회사가 투자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램 테크놀로지라니까요. 그래 이제 필옵틱스도 그래도 이제 뭐 값어치가 있죠. 왜냐면 양산용 TGV 장비를 전 세계에 가장 먼저 납품한 선례가 있는 회사가 필옵틱스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이제 반도체하고 똑같은 거라. 그래서 또 이제 뭐 필옵틱스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또 뭐 드릴링 장비도 하고 유리기판 그 분리하는 그런 뭐 장비도 갖고 이런 장비 회사에 쉽게 얘기해서 그 캠트로닉스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걔가 원래 TGV 식각 공정 장비를 지금 현재 독일 회사하고 손잡고 지금 개발하고 있어.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기사 나온 것을 확인했을지 몰라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유리 인터포저용 TGV 장비를 개발했다고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기사에.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직은 뭐 그쪽 뭐 매출은 아니지만은 그런 TGV 장비를 개발했다. 이게 의미가 있어.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램 테크놀로지, 그것을 실현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그렇게까지 막 할 필요는 없는데 이오테크닉스 이런 애들도 사실 뭐 인쇄력 기판이라 하죠. 우리가 이제 PCB라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드릴러 납품한 이력이 있으니까 이제 뭐 요 TGV 공정 그 드릴러 이런 것도 이제 테스트하면서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감광에 뭐 유리가 유리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팅을 한다고. 유리 코팅하는 회사가 와이스캠이야. 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유리 코팅하는 회사가 와이스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HBM에서도 상당히 중요시 돼서 잘 가는 회사들이 뭐였습니까? 테스트 검사 장비 회사들이잖아요. 그 테스트 검사 장비 회사가 뭐냐면 HB 테크놀로지라. HB 테크놀로지. 또 그 기가비스라는 회사도 있어요. 오케이? 뭐 테스트 소켓에는 ISC라는 회사도 있어. 자, 그런데 한번 내가 쭉 얘기한 것을 들어봐요. 유리 기판이 좋아. 유리 기판이 좋은데 그것을 이제 필옵틱스라든지 뭐 캠트로닉 뭐 이렇게 쭉쭉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JNTC라는 회사고, 첫 번째 얘가 지금 이제 양산을 가장 먼저 뭐 그쪽 분야에서 지가 갖고 있는 분야에서 뭐 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TGV 기술이 필요하다 그랬죠. 구멍 뚫어가지고 전류가 통하게 하는 기술. 걔가 램 테크놀로지라고. 그 다음에 검사 장비가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걔가 기가비스 HB 테크놀로지인데 HB 테크놀로지가 핵심이라고.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제가
그 유리 기판을 제조해서 완성을 하는 회사, 그 회사가 SKC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빠르게 AI 시장이 이제 이렇게 막 해갖고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전력도 필요하겠다. 뭐 전선 이제 뭐 시설 투자하는데 이제 뭐 저거 뭐 하면 처음에는 전선이 필요하죠. 구리가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그쪽은 좀 주춤하죠. 구리 가격도 좀 비실비실해요. 이제 한번 초기에 투자하면 이제 전선 발주가 막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서버를 만들었어. HBM 해가지고 서버를 만들어다 보니까 열이 더럽게 많이 나네. 이건 냉각기, 얘 그것만 해가지고 뭐 쉽게 얘기해서 열 난다고 해서 에어컨 틀어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 전력이 또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은 일시적인 그 은발의 오줌 누기 같은 그런 처방책밖에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갖고는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뭐 태양광도 필요하고 원자력도 뭐 수소 이런 전력을 다 막 끌어 쓰는 것도 좋은데, 애당초에 그 발열을 최소화하면서 그것을 버티고 그다음에 전력 효율화가 필요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리 기판이 이거 빨리 상용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공감대들이 형성이 돼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보면은 뭐 주성엔지도 그러고 저기 뭡니까 저 삼성전기 유리기판 뭐 매출도 없고 그러지만 이제 성장성이라는 게 있잖아. SKC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워낙에 이제 MLCC 쪽에 또 삼성전자그룹의 종합부품사 역할을 하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당장은 뭐 크지 않지만 강력한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SKC 삼성전기야. 근데 SKC는 많이 헤쳐먹었어. 삼성전기는 별로 오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좀 투자 가치가 다시차롭게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여기까지 접수가 됐나요? 유리기판이 향후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본격적으로 개화할 거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I 이쪽을 해서 보니까 뭐 이건 뭐 장난 아니다. 탄소 배출량도 장난 아니고, 이게 뭐 구글 AI 같은 경우는 이 검색 엔진 그걸로 AI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10배는 들어가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애가 뭘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AI 합니다만은, 두 번째는 AI하고 좀 연관된 부분도 있겠는데, AI보다 이제 두 번째는 이걸 먼저 봅시다. 그 전고체 배터리 말이죠. 지금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만 맨날 전고체 배터리 막 하지 않습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기,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 연단 하나 없이 전고체 배터리 지금 뭐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좀 일본 이렇게 이제 3파전인데, 이 중국 업체들이 어떻게든 빨리 그 상용화 해가지고 좀 출시하려고 지금 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좀 더 빨리 할 것 같아. 중국은 뭐 지금 뭐 전기차 시장이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그건 대용량이고, 대용량 전고체 배터리고, 소용량, 여러분들 소용량 배터리 말이죠. 소용량 배터리, 예를 들어서 이제 갤럭시 버즈라든지 이런 짜잘한 그런데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이 삼성전기인데, 제가 볼 때 삼성전기는 그 전기차 배터리보다도 더 빨리 이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더 빨리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내년에 뭐 착수해서 내후년 정도면 바로 상용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또 하나가 있어요. 모멘텀적으로.
이게 이제 매출을 전격적으로 이게 상향시켜 줄 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전고체 배터리가. 그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도 폭발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은 폭발 위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이제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거란 얘기지. 근데 그 기술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삼성전기라니까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디 일본이나 중국 회사에서 뭘 또 몰래 하고 있는지. 그러나 드러난 사실로 봤을 때는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AI 쪽인데, AI 쪽으로 이제 삼성그룹에서 AI 폰하고 아이폰도 이제 AI 폰으로 이제 가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 잘 되면 삼성전기도 좋지만 사실은 LG 이노텍이 좀 더 좋고, 삼성 이 시장 자체 캐파가 자체가 커지면서 삼성그룹이 뭐 삼성전기도 이제 AI 쪽 그 아이폰에도 좀 납품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좀 나쁠 건 없지만 주로 삼성전자가 잘 돼야죠. 그죠?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분, 가전 부품 이런 게 잘 돼야죠. 근데 한 가지 이제 특기할 만한 것은 삼성전자 AI폰 출시하면서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죠. 최근에 TV도 AI TV를 했는데 전년 대비 뭐 44%인가 이렇게 이제 교체 수요가 막 생기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체 수요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돈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먼저 바꾸겠죠. 교체 수요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서 이제 돈 벌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둔화기 우리나라 아니 미국이 좀 잘 나가서 그러지 전 세계가 지금 경기 침체기 둔화해가지고 둔화를 막기 위해서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러고 있는 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뭐 올해 실적이 막 이렇게 박수 칠 정도 이런 상황은 아니고 올해 실적은 좀 정체돼 있지만 바로 내년으로 가면서 점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딱 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도 저 16만 4천 원까지 올랐었나 보네. 그래 요 16만 4천 원이 정고점 살짝 돌파해. 요거 이제 여기 좀 쉬는 자리인데 이동평균선도 수렴을 했죠. 그래서 얘는 본시 이제 주가가 이게 주봉 자리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도 뭐 보니까 증권사들 매 19만 원 목표가에 놨던데 제가 볼 때는 좀 웃긴 얘기입니다. 일단은 요 20만 원 부근 그런 이제 주식이란 게 이제 요 고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고가가 19만 8,500원이야. 그러니까 요 20만 원 목표를 일단은 잡아놓고 하는데 요 시장이 유리기판 시장이 좀 더 빨리 개화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유리기판 자체도 이제 AI에서 촉발된 거잖아요. AI 이제 AI 그러니까 초층에서 AI의 어떤 모멘텀이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가 돼 있으니까 얘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내수 시장 더럽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 결국에는 이제 미국 금리 인하하고 하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구재를 담당하는 부품사 아닙니까? 삼성전기가 이쪽도 올해 하반기에 랠리가 나오고 내년에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인데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에 먼저 이제 그런 기대 심리를 해가지고 주가를 먼저 지금부터 이제 끌어올려 버리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나중에 보면 지금 사실은 이 삼성전기가요. 요 자리가 지금 뭐 얼마입니까? 여기가 지금 고가가 22만 3천 원 그래요. 그러니까 20만 원 좀 안 되는 자리 22만 3천 원 그런데 이 유리 기판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환경이 다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AI로 바뀌면서 유리기판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중요성이 발열 이슈가 있어 전고체 배터리 또 중요성이 좀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하면서 시장 자체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사이클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도 가시권에 이제 1, 2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내가 볼 때는 사실 22만 이제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저항을 받는다는 것이지, 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 왜냐면 이 폰이라든지 이제 TV 이런 거 워낙에 내구냐면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전체적으로 싹 바뀌어 버릴 거거든. 유리기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AI 서버 쪽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다 교체 수요가 돼 버린다니까요. 지금 폰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기존 폰을 쓰고 있습니다. 뭐 올해 이제 출시됐으니까 그 갤럭시 S24부터 AI 폰이 출시됐지 않습니까? 아이폰도 이제 진출해. 그러면 예, 양대 산맥 아니야. 아이폰 뭐 중국 업체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중국 외에 보면은 이제 양대 산맥 아니야. 아이폰하고 삼성이. 그러면 이제 AI 시장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변혁이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뭐 시세를 좀,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한번 봐봐요. 야, 이게 지금 월봉이 이런 정도 매집을 한 것처럼 차트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장난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대파동이 나오는데, 이런 파동이 나온다, 이런 파동이. 그래서 한번 분출이 나와가지고 이 자리가 아니라 요거 돌파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보면 뭐 25만 원까지 가니 어쩌니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럴 가능성이 다분한 종목이 삼성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이렇게 목표가 나온 거 보면 뭐 목표가 유지 19만 원 오늘인가 어젠가 뭐 리포트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웃깁니다. 애들은 꼭 뒷붙이기 많이 하니까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가 과거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MLCC를 주로 하고 있었던 회사가 삼성전기지 않습니까? 걔가 원래 했던 수준에서의 주가 평균 수준량, 그러니까 성장성 하나도 없이 지금 자리가 원래 그 주가 그 밸류에이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유리기판 하나도 없이 그냥 평균치야. 지금 이 상태가. 그럼 이 모멘텀 하나도 없이 지금 나와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라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 유리기판에 전고체에다가 이런 변혁이 나타나고 있는 세상에 이게 이제 거의 뭐 현실화가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저기 그대로 남아 있겠어요? 주가 계속 옆으로 기고 있어? 그 금리 인하해 가지고 이제 경기도 조금씩 이제 풀려 나가고 막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될 텐데, 고금리 상태에 지금 뭐 4% 막 3.5%지 기준금. 내가 미국은 5.5%까지 돼 있고요. 지금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냥? 주가 움직이지도 않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랠리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하는 게 타당하다. 우리 저 천재투자TV를 좀 구독,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고, 이런 종목을 또 관심 있게 하는 사람들은 좋아요도 좀 구독, 좋아요 빵빵 눌러가지고 좀 사람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갖도록 좀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 실시간 지금 장중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종목들을 추천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크게 수익을 좀 내드리기도 하고, 이 종목만이 아니, 이 종목이야 뭐 얼마 올랐습니까? 뭐 다른 종목들 보면 더블씩 올라간 종목들이 수두룩박죽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또 난립니다. 요번에도 네오쌤 추천해가지고 한번 또 뭐 갭 상승 오늘 막 급등하고 난리 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뭐 추천하고 주도주 매매 잘합니다. 그러니까 업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이 정평이 이미 나 있는 사람들을 거기 무료로, 평생 무료로 리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면 이것은 진짜 그냥 뭐 여러분들 돈을 공짜로 줄게 하는데 나 싫어요. 이런 사람도 있던가요? 무소유야, 무소유?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고 이 방송 듣는 것이지 무슨. 그래서 거기 꼭 입장하셔가지고 제목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입장 방법이 딱 링크하고 참여코 딱 누르면 입장이 딱 돼요. 입장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좀 벌어 가시기 바랍니다. 투자에도 많이 도움 받으시고. 이상 천재투자TV였습니다.